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문 지문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쌤이 준비한 지문이 실제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사실 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뭐 기술이나 과학이나 법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낮긴 하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인문 지문도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문 지문 트렌드가 뭐냐면 비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지문이 가지문이랑 나지문이 섞여서 나와. 게다가 문제가 6개씩 딸려 나오거든. 그러니까 등치가 큰 친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핵심만 콕콕콕 찝어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먼저 보기 전에 발문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풀이 전략을 세우고 들어갈 건데 일단 16번에는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이니까 뭐 당연히 가를 읽고 나서 관련된 거 싹싹싹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재가와 이덕무가 나와 있어. 야, 우리 인문지문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학자야, 학자. 인문학자가 나올 거고 철학자가 나올 건데 어쨌든 그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럼 너는 이번 문제를 보는 순간 아, 나 박재가의 주장과 이덕무의 주장을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했던 거야. 물론 당연히 얘들아 학자가 여러 명이 나오면 그 학자 간의 차이점을 잡는 건 기본이야. 이거 먼저 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볼게. 3번에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어봤어. 근데 평등견이 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가 읽고 나서 평등견 관련된 단락 읽고 나서 요거 바로 해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은 기억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읽고 나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번을 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여러분 5번의 문제를 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가볼게. 5번을 보시면 어쨌든 보기는 가의 일부래. 가에서 말한 거의 일부긴 한데 이거를 A와 나를 참고해서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이 A가 있고요. 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보기를 보겠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 A에 있는 거. 우리 A가 가에 있었거든. 그럼 너희 가에 있는 A 읽고 나서 보기 해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 읽고 나서 해결을 해줘야 돼. 너네가 이거 다 읽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가랑 나가 짬뽕이 돼버려. 그럼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가줘야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문 지문에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무엇이 주장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뭔지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을 거고요. 핵심만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일단 가를 갈 거야. 일단 첫 번째 단락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심 화제를 잡아야겠지. 그럼 그 중심 화제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잡은 것처럼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화제는 북학론이야. 그래서 북학론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앞에 나와 있죠.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청에 있는 것들을 배워오자라는 게 북학론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고 그래서 이들의 북학론에도 차이를 보였다. 자, 이게 포인트지. 그럼 너희는 그 차이가 뭔지를 잡았어야 했던 거야. 자, 간다.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졌던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이 됐답니다. 일단 첫 번째, 야, 중화관념은 중화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관념이 중화관념인데 이게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반영이 됐대. 그럼 여기서 차이를 보이는 건 뭐야? 이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따른 인식에 따라 다르게 반영이 됐다는 건 청의 현실 인식이 다르다 이거겠지. 그럼 결국 여기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이 차이점이 뭔지를 잡아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반영이 되었는데 1778년에 함께 연행길에 올라서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재가와 이덕무 또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재가 세모 치시고 이덕무 거꾸리 세모 치시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 네 눈에 이 둘이 차이를 보인다는 게 잘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 세모 치고 거꾸리 세모 친과 동시에 박재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주장과 근거를 잡기로 했어.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재가가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박재가 세모 치시고요. 이 박재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요.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즉, 청을 어떻게 바라봤대? 아, 조선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다 라고 봤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청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쓴 북학기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서 선택과 추상화가 된 거였대. 야, 그럼 잠깐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관점이 뭐겠어? 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겠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뭐 청나라가 무조건 다 좋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부정적인 현실도 있었겠지만 그런 건 적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지점들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표시해봐. 조선의 발전 방향. 이거 위에 있는 표현 중에 비슷한 거 있지 않아? 그렇지.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따라가야 될 가치 기준이잖아. 이게 바로 발전 방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이 말과 이 말이 비슷한 의미라는 걸 파악을 해줬어야 돼. 그래야 글이 쫀쫀하게 가는 거야. 얘 따로 가면은 글이 산발이 돼. 그거 어려워져. 그러지 말고 얘가 하는 말과 얘가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걸 파악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지. 같이 한번 가볼게. 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즉 어쨌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건 맞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조선 따로, 뭐 중국 따로 이게 아니라 조선이 중국에 들어가야 돼. 조선은 중국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합치나 아까 얘기했던 뭐 지향할 가치 기준이나 뭐 맥락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 견해에 대해서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봤댄다.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박대가가 중시했던 건 명인 거야? 청인 거야? 청인 거지. 어차피 명나라는 이제 100년이 지났어. 명에 대한 의리 중시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청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글을 읽을 때 어쨌든 박제가가 주장한 것은 청이야.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개념이 명이잖아. 그럼 청이랑 명을 좀 대조 표시를 했었어야 돼. 분명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야, 이거 너무 중요하지? 이 당위성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청을 배우면 우리한테 뭐가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쵸? 우리 당위성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북학을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 청을 따라가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거 나왔잖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배우자는 거야. 그럼 주장 나왔고 근거 나왔으면 당연히 문제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위성과 이익을 연결을 시켰어야 했던 거야. 오케이, 자,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했잖아. 그럼 잠깐 멈춰봐. 야, 주자학자는 이익 추구를 별로 안 좋아했대. 근데 박제가는 이익 때문에 청을 배우자고 그랬어. 그럼 이 이익에 반대했던 주자학자들은 청과 명이 있다면 뭐를 더 좋아했겠니? 명을 더 좋아했겠지. 그럼 너희는 명과 주자학자는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서로 대조된다는 거 표시해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봤다라는 게 박제가입니다. 얘들아, 박제가 끝났어. 그럼 너희가 이덕무 넘어가기 전에 박제가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야, 박제가가 뭐라 그랬니? 박제가는 청을 배워야 돼. 청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 라고 했어. 왜? 근거가 뭐야? 청을 따라가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끝. 이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끊어. 여기까지 끊고 우리 박제가랑 관련된 것부터 싹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일단 2번에 박제가랑 관련된 거 먼저 해결을 할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박제가의 기본 주장이니까 그냥 여러분 잘 찾았을 것 같고 2번을 좀 헷갈려 했을 것 같아. 2번을 잘 봐봐. 이게 요즘 여러분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독해 방법인데 우리가 뭐 1학년이나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지문에 있는 표현이 선지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그냥 제대로 읽기만 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문제가 풀렸었거든. 근데 3학년은 그렇지 않잖아.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안 낸단 말이야. 그럼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때 이걸 너희가 해결을 하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2번 선지인 거거든. 자, 일단 2번을 가볼게.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댄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야 돼. 청의 현실이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래. 그럼 일단 청이랑 조선이 있을 때 뭐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를 평가하겠다는 건 얘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일단 청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청의 현실을 따라가야 되잖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조선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청을 가지고 조선을 평가한다?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본문에는요. 이게 청의 현실이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전혀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청을 가지고 조선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선의 평가 기준이 되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있는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 맥락적인 걸 판단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 5번은 이번에 5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실제 문제 풀 때는 너희 5번도 같이 건드려주면 좋거든. 일단 인문지문에서 5번처럼 복이 나와 있잖아. 그럼 얘도 하나의 관점이야. 얘도 하나의 주장이거든. 그럼 너희는 요놈의 핵심 주장을 잡아줘야 돼.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이걸 가지고 뭐 비판을 하든 수용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 관점부터 먼저 잡고 들어갑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이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해서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들이 많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다. 결국 우리나라 백성들은 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이 얘기인 거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했지.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교하고 있잖아. 그럼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중국 사람들은 가난하면 장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이가 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힘이 미치지 못해. 근데 중국 애들은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한다 해도 사람만 멀쩡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지금 장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니 안 좋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하지. 그럼 일단 장사에 동글뱅이 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생, 뭐 배우는 학생이죠.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삽니다. 야, 여기 서점을 출입하고 골동품을 사는 건 구체적인 예시잖아. 이게 뭐의 예시인 거야? 위에 있는 표현 중에 장사를 한다. 즉, 물론 얘네가 물건을 파는 건 아니겠지만 사는 거잖아. 즉, 보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관점은 상업이야, 상업. 중국 애들은 상업 행위를 한다는 거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보내서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에 우리 물건을 팔아서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어.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약과 비단은 쓰면 사라지지 않아. 그럼 결국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은이 있고 약과 비단이 있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은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은 거니까. 그럼 보기의 관점은 이 두 가지네. 중국의 상업을 긍정했고요. 은을 중요시했다고요. 요거 두 개 잡고 우리가 방금 A 읽었잖아. 그럼 A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A랑 관련된 문제가 1번하고 2번 선지였거든요. 자, 1번하고 2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끊어. 그럼 그 보기에서 상업에 대한 인식이 어땠어? 좋았잖아. 그럼 동글뱅이 치는 거야. 그 좋은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거. 맞지? 야,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이 뭐였는데?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업을 배우면 우리한테도 이득이 될 거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1번은 딱 맞지? 자,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 야, 보기에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나와 있었는데? 하고 싶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다. 잘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였지. 자, 여기에 대해서 A에 제시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야, 이거 중요하지? A에서 아까 북학론은 왜 배워야 한다 그랬어? 당위성이 뭐였어?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싶어도 잘 안 된다며. 힘이 미치지 못한다며. 그러면 북학론의 이 상업을 배워갖고 오면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거니까 당연히 우리 백성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문지문은 관점 싸움이야. 주장을 제대로 잡았는가. 요 싸움인 거야. 오케이, 좋아. 자, 넘어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 보시면 이덕무가 나와 있어. 그래서 뭐 이덕무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박제가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봐주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대. 그럼 그 객관적인 태도가 뭔지를 봐야겠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을을 얼마나 깨끗하게 꾸며놓고 했겠어. 근데 그런 조치들이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댄다. 야, 그럼 이거 긍정으로 본 거야? 부정으로 본 거야? 일단 지적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본 거지. 아니, 우리 민중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근데 황제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싹 다 스탑하고 마을 정비하는 데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중들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지적한 거는 비판한 거야. 하지만 청의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뭔가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이익을 무시하지 않았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 봐주는 거지. 야,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일단 긍정인 거거든. 일단 어떻게 같은지를 보는 거야. 공통점을 보는 거야. 물질적인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대. 오케이. 자, 이용후생 표시하시고 이거 박제가에 있던 표현이랑 찾아봐. 박제가에서는 이 이용후생을 뭐라 그랬지? 이익이라고 했지. 실용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같은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청을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이건 긍정했어. 자, 그러면서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렸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청에 대한 찬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양쪽의 가치를 모두 인정했답니다. 이덕무의 포인트는 평등견이잖아. 이게 뭐겠냐? 평등한 의견을 보이겠다. 평등한 견해를 보이겠다. 이거겠지. 근데 그 평등견에 대한 설명이 지금 쭉 나왔거든? 쌤이 방금 읽었잖아. 핵심만 잡아봐. 그래서 평등견이 뭐라는 거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다. 오케이. 자, 평등견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인정한다. 이거야. 청도 인정하고 조선도 인정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 야, 다른 거 다 집어치워도 이거는 잡았어야 돼. 아, 평등견은 청도 인정하고 조선도 인정한다는 거구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잡아야 돼. 자, 그러면서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물론 구분이 돼. 서로 다른 건 맞겠지만 배타적이지 않다고 본 거야. 서로 다른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 얘가 아니면 얘?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 즉 청도 인정해서 배우고 조선 사람도 조선에 맞게 살아가는 거, 조선도 인정하는 거, 양쪽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이게 평등견이었지. 야, 그 밑에 있는 말 똑같이 하는 거잖아. 조선도 중요하고 청도 중요하다. 요 얘기 하는 거였잖아. 그치? 자, 하지만 나왔네요. 우리 역점 나오면 무조건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지 볼게.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되는 걸 보고 비통해했댄다. 야, 중국인들의 겉모습이 만주족처럼 바뀌는 걸 비통해했대.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 야, 만주족은 어떤 민족 얘기하는 거야? 청나라, 그 청민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맥락을 봐야 돼. 그럼 이 만주족을 별로 안 좋아한 거잖아. 그럼 만주족이 뭔지 볼게. 중화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댄다. 야, 이거 차이점이지. 아까 박제가는 청을 중시했었어. 명과의 의리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덕무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대. 그럼 여기서 차이가 생겼거든. 그럼 이덕무가 우리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을 닮아가는 걸 싫어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만주족은 뭐겠어? 청이겠지. 이덕무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던 사람으로서 청을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명에 비해서는 좋아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만주족은 청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줬어야 했던 것은 아까 박제가는 청을 중시했고요. 이와 다르게 이덕무 씨는 명을 중시했다. 요거 차이점 잡았어야 했던 거지. 좋아. 계속 갈게. 그러면서 뭐 자신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 이 인식 태도가 뭔데? 평등견이잖아. 평등견은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명을 중시하고 청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럼 평등견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그 평등견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3번에 있었거든. 그래서 3번을 좀 볼 건데 얘들아 3번 문제를 잘 보면 얘가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어본 거였잖아. 그래서 원래 적절한 걸 푸는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걸 푸는 방법은 조금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는 이 5개 중에 4개가 틀린 거야. 그럼 나머지 이 4개가 너를 어떻게든 유혹을 하려 하거든. 어떻게든 꼬드길라 그래. 그럼 너는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네가 먼저 기준을 잡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나머지 이 4개 흔들리지 않아.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핵심이지. 주장의 핵심을 잡고 나머지 4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지금 그 3번에 평등견 나왔었잖아. 평등견의 핵심이 뭐였죠? 양쪽 모두를 인정한다. 양쪽 모두 가치를 중시한다. 이거였잖아. 이거를 딱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답이 5번이 나와요. 자, 5번을 가볼게요.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는 거. 맞죠? 우리 배타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와 동시에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이거 맞니? 그렇지. 청도 인정해주고 조선도 독자적으로 인정해준다. 둘 다 가치를 인정한다.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답이 5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절한 걸 찾는 문제는 이렇게 기준을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죠? 야, 너네 2번 봐봐. 2번 선지에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지. 야, 이렇게 가면 이거 조선에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무조건 청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평등견이 아닌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3번 선지랑 많이 헷갈려 했을 거야. 그래서 3번 선지 잠깐만 봐볼게.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거. 맞니? 맞죠? 둘 다 평등하게. 모두 중요한 거 맞아. 자,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해야 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야, 차이를 해소하는 건 이 차이를 없애겠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차이, 아까 이덕무가 얘기했던 건 이놈과 이놈의 차이를 모두 존중해주는 거였잖아.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는 거. 근데 차이를 해소하는 건 이 차이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덕무와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해소가 아니라 뭐 차이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바꿨어야 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잡고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를 골라내는 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이제 일단 가지문이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나지문을 들어갈 건데 가지문도 논리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어. 맨 처음에 청의 인식에 대해서 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박제가는 어땠고 이덕무는 어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 또한 마찬가지야. 근데 나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얘들아 인과관계다. 인과관계. 어떤 현상이 있을 거야. 그럼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 인과관계를 잡았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렵지 않아서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 명대 이래에서 이제 뭐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 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원인 찾았어요? 이 경제 발전에 나왔던 첫 번째 원인은 그 밑에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였잖아. 국내 교역. 그러니까 이미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경제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 국내 교역의 구체적인 예시로 뭐 향촌의 전기 시장부터 대도시의 시장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됐다고요. 상업이 잘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겠죠?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였고 그러면서 뭐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물건까지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였고 그러면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단다. 야 그러면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했을 때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였겠어? 좋게 바뀌는 거였겠지 당연히 경제가 발전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좋게 발전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오케이. 야 지금 똑같이 경제 발전이랑 결과를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대외 무역과 은의 유입은 외부적 요인인 거야. 그럼 얘는 뭐겠니? 내부적 요인 이렇게 가겠지. 지금 글의 구조가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내부적인 거 하나, 외부적인 거 2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대외 무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의 유입이 있었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 시간 모자란데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 근데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면서 읽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내부, 두 번째는 외부였구나. 이해되시죠? 자, 뭐 그래서 은을 매개로 해가지고 과세도 했고요. 뭐 세금도 걷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 발전을 자극했다라는 거고, 뭐 이거 뭐 세계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을 시켰대. 그러니까 은 덕분에 외부적으로 경제를 발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달라. 그러나 나왔습니다. 우리 항상 역점 나오면 집중하기로 했어. 자, 그러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급속한 하락을 얘기하네요. 경제가 이번에 하락하게 된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잡아야 돼. 자, 북한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 있었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이유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이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인구 증가였던 거지. 그럼 여기 표시했었어야 돼. 이게 원인이니까. 그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가 뭐 이런 민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이주하거나 도시화가 진행됐지. 자, 첫 번째 문제 좀 나왔네.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빠져버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 도시로 다 빠져버리면 농촌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잖아. 그럼 농사도 잘 안 될 것이고 이 농사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데. 그치?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겠지. 아니 시골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니까. 그럼 유대감도 이제 다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유대도 약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절되는 사람들끼리 상호 부조 관계를 맺어.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로서로 돕자. 뭐 이런 부조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런 걸 결사 조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결사 조직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반란의 기반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게 다 원인이 뭐야?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증가인 거야. 그럼 일단 인구 증가가 제일 포인트고 그에 따른 곁다리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 얘기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 밑에 쭉쭉 해가지고 뭐 관료들도 부정부패 일으켰고요. 이러면서 경쟁이 심화됐고요. 이게 더 불법으로 나아갔다 하면서 문제점들을 쭉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럼 거기 기억 봐봐.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졌다. 아, 갑자기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 나왔어. 이 위기의 씨앗이 뭔데? 경제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야?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마지막 단락에 뭐 통치자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을 차단하려고 했었대. 왜겠어? 외국에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쟤네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아예 차단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지.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이러한 경향, 그러니까 차단시키려는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계속 차단시키려고 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 뭐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나달락에서 우리가 잡아줄 건 이게 다네. 경제가 발전한 이유는 내외적으로는 이게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경제가 하락한 이유는 인구 증가가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어떻게 있었다. 이게 다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나랑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4번 같은 경우는 잘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얘도 마찬가지로 4번 가봐. 4번도 기억의 의미를 적절한 걸 찾아주기로 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핵심을 먼저 잡았어야 돼. 너네 이거 핵심 안 잡잖아? 그럼 엄청 헷갈렸을 거야. 일단 핵심은 인구 증가였지. 인구 증가 때문에 곁다리 문제들이 생긴 거였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어쨌든 인구 증가가 근본적인 문제였지.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인데 우리 애들이 뭐 5번 같은 거 많이 헷갈렸었어. 자, 일단 5번을 가볼게.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 건 맞지. 전통사회의 유대감이 떨어졌다라는 거 나왔었잖아. 그럼 이것도 맞아. 그리고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됐다? 이것도 맞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 그 유대 약화 때문에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일으켰어? 이거 직접적인 관련성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선지 구성을 잘 봤어야 했던 거고 선지에서도 앞에 말이 맞고 뒤에 말이 맞아도 이 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핵심으로 기준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로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나를 마저 해결을 할 건데 우리가
지워버렸네. 일단 보기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 중국의 상업활동을 긍정했다. 두 번째, 은의 유입을 긍정했다. 이 두 가지였어. 자, 이걸 가지고 3, 4, 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 있지. 이거 어떻게 봤다고? 긍정적으로 봤다고. 그래서 이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 야, 나에 제시된 국내 교역이 뭐였는데? 자기 시장 형성에서 사고 파는 거였잖아. 그럼 경제 발전된 거였잖아. 그럼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서로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설마 상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야, 상충은 서로 상자, 충돌하다 충이야. 그래서 서로 충돌한다는 건 반대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반대되지 않은 거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 야, 보기에서 은을 어떻게 평가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 그치? 이 긍정적인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들을 참고했을 때 요소도 있었잖아. 이 요소들을 참고했을 때 은의 효용적인 측면을 긍정한 거지. 근데 거기엔 간과했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야! 핵심 잡으면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그치? 이건 간과가 아니라 긍정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5번 갈게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 관료에 대한 묘사가 뭐가 있었니? 보기에서 중국 관료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렇지. 재상들도 가가지고 골동품을 직접 산다 그랬잖아. 이에 대한 묘사. 그럼 이거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긍정적으로 봤네. 그치? 이에 대한 묘사가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 야, 나에서 말했던 관료 사회의 모습 뭐 있었는데? 서로 부정부패 일으키고 불법적인 거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잖아. 그럼 이건 부정인 거지. 그럼 서로 다르네. 얘는 보기에선 긍정 얘기했고 나에선 부정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서술은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다니까. 이거 박제가 글이잖아. 박제가는 긍정적으로만 얘기했다 했잖아. 근데 나의 이덕무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있었어. 그럼 전체 모습을 말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문 지문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뭐 덩치는 좀 컸어. 가지문 나와 있고 나지문 나와 있고 문제가 6개나 딸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논리 구조가 이렇게 깔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문 지문은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아, 내가 학자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그 학자의 핵심 주장을 잡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근거만 잡고 그리고 학자가 여러 명이 나왔을 땐 당연히 비교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그것만 잡아주면 우리가 인문 지문은 깔끔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직 뭐 1번의 내용 전개 방식과 6번의 어휘 문제는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지문이 조금 덜 잡혔다 또는 뭐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문 구조를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의 핵심과 나의 핵심을 잡고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인문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